서방의 동유럽 병력 증강과 제재 움직임이 강화되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이번 군사작전이 자국 안보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아침 세계는 조수영 기자와 함께 우크라이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첫날에만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측이 밝힌 거죠. 지금 인명피해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시간 전쯤에 새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러시아군의 침공 첫날 하루 동안 자국민 137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한 집계인데 각각 몇 명씩인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부상자는 316명으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교전이 계속되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인명피해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러시아가 하루 사이 16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대부분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지만 중거리와 순항미사일도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러시아군이 체르노빌 원전 통제권을 확보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무고한 인명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국제사회도 이번 침공을 강하게 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인 건가요? 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은 이번 침공이 사실 돈바스 지역에 국한된 게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군사작전으로 우크라이나의 탈군사화와 탈나치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근 발언들을 종합해보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역사의 핵심 부분이자 또 옛 영토라는 강한 인식이 드러나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이번 군사작전이 러시아 안보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Я хочу еще раз это подчеркнуть. Вынужденные меры. Потому что могли такие риски для нас создать, что вообще непонятно, как дальше страна существовала бы.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침공에 대해서 철회 장막을 걸어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이례적으로 러시아어로 긴급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을 향해서 이번 전쟁을 지지하지 말라 이렇게 호소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대국민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침공으로 철회 장막이 다시 내려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막에 우크라이나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국가적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의회에 국가 총동원령을 발령을 요청을 했습니다. 국가 총동원령은 국가 또는 국제 비상사태와 관련해서요. 군사력과 국가 인프라를 전시체제로 전환하고 인적 자원과 물자를 총동원하는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비상작전 조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동유럽의 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옌츠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 사령관들이 병력을 더 용이하게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위 계획을 가동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로 병력을 직접 보낼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군 회원국이 아니어서요. 들어갈 명분이 없기 때문에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주변에 있는 나토 회원국들로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미국도 지금 우크라이나에 직접 파병은 안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이기도 한데 직접 파병하느냐 여부였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로 직접 파병은 안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추가 파병을 승인함에 따라서 미군 7,000명이 추가로 독일로 파견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와 러시아 4개 주요 은행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경제와 국제 경쟁력에 치명타를 주기 위해 첨단 제품과 부품에 대한 수출 통제와 또 러시아 대형 은행의 대외 거래 차단과 같은 제재 내용을 구체화했다는 설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달러와 유로, 파운드, 또 엔화를 통한 사업 능력이 많이 제한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넘어 소련을 재건하려는 야심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을 직접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이렇게 인명피해가 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이제 숫자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좀 변동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일단 100명이라고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미국은 지금 경제 제재, 유럽 국가들도 이제 경제 제재로 좀 맞대응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화보다는 어제도 계속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재 쪽으로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EU 27개 회원국 정상이 밤사이 긴급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합의를 했습니다. EU 정상들은 이번 제재가 금융, 에너지, 교통 부문과 함께 수출 통제, 비자 정책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개인들도 추가로 제재 명단에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제재는 공식 승인을 절차를 거쳐서 발효가 되는데 EU 정상들은 지체 없이 제재를 채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서방 측의 제재가 연일 강화되는 가운데 외교적 해법의 실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당사국 간 대화의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